어디서도 듣지 못한 설화의 세상. 이야기 뚝딱. 어느 먼 옛날, 한양에서 멀지 않은 송림골이라는 마을에는 준호라는 젊은 서생이 살고 있었소이다. 준호는 30이 되도록 장가를 가지 않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학문에만 매달려 살았기 때문이었지요. 준호야, 이제 나이도 나이인데 언제까지 혼자 살려고 그러느냐?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어볼 때마다 준호는 같은 대답만 했소이다. 어머니, 저는 과거에 급제해서 벼슬을 하기 전까지는 결혼 생각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실 준호에게는 다른 이유가 있었소이다. 어린 시절부터 이상한 꿈을 꾸곤 했는데 그 꿈에는 항상 얼굴을 알아볼 수 없는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났던 것이었지요. 그 여인은 꿈속에서 준호와 깊은 대화를 나누고 때로는 함께 시를 읊기도 했소이다. 준호는 그 꿈이 너무도 생생해서 현실의 어떤 여인도 그 꿈속 여인만큼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았던 것이었소이다. 분명 언젠가는 그 여인을 현실에서 만나게 될 거야. 준호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런데 어느 가을날 저녁, 준호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소이다. 누구십니까? 저는 길을 잃은 나그네입니다. 하룻밤만 재워주시면 안 될까요? 밖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여인의 것이었소이다. 준호는 당황했지요. 한밤중에 혼자 온 여인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던 것이었소이다. 그런데 저희 집에는 저 혼자만 있는데. 제발요. 저는 정말 갈 곳이 없어요. 사정이 있어서 오늘 밤만 어딘가에서 쉬어야 해요. 여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소이다. 준호는 고민 끝에 문을 열었지요. 그런데 문을 열고 보니 그곳에 서 있는 여인은 정말로 아름다웠소이다. 달빛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마치 선녀 같았지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얼굴이 완전히 선명하게 보이지는 않았던 것이었소이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원령이라고 해요. 저는 준호입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밖이 추우시겠어요? 원령은 준호의 집 안으로 들어왔소이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녀가 들어오자마자 집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이었지요. 마치 봄꽃 향기가 가득한 듯했고 은은한 빛이 도는 것 같았소이다. 원령 아가씨는 어디서 오신 건가요? 저는 아주 먼 곳에서 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길을 잃게 되어서. 원령은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소이다. 하지만 준호는 묻지 않기로 했지요. 누구에게나 말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 말이지요. 그럼 안방을 쓰세요. 저는 사랑방에서 자겠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그런데 혹시 차 한 잔 마실 수 있을까요? 너무 추웠거든요. 준호는 얼른 차를 끓여서 원령에게 가져다 주었소이다. 둘은 마주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지요. 준호님은 무슨 일을 하세요? 저는 공부하는 서생입니다. 과거에 급제하려고 하고 있어요. 어떤 공부를 하시는데요? 주로 시문과 경전을 공부합니다. 그러자 원령의 얼굴이 밝아졌소이다. 저도 시를 좋아해요. 혹시 한 수 지어서 들려주실 수 있나요? 준호는 깜짝 놀랐소이다. 보통 여인들은 시에 관심이 별로 없는데 원령은 달랐던 것이었지요. 그럼 한 수 지어보겠습니다. 준호는 즉흥적으로 시를 지어서 읊었소이다. 가을밤 달빛 아래 낯선 손님 찾아와. 구름처럼 온 그대 꿈처럼 아름다워. 하룻밤의 인연이라 해도 감사하니. 이 마음 어찌 표현할 길이 없구나. 원령은 감탄하며 박수를 쳤소이다. 정말 아름다운 시네요. 그럼 저도 한 수 지어볼게요. 그리고는 맑은 목소리로 시를 읊었지요. 길 잃은 나그네가 찾은 따뜻한 집. 주인의 넓은 마음에 감동하였네.
비록 하룻밤 인연이지만 이 은혜 평생 잊지 못하리. 준호는 깜짝 놀랐소이다. 원령의 시솜씨가 보통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지요. 원령 아가씨, 어디서 시를 배우셨나요? 정말 뛰어나십니다. 그냥 어려서부터 좋아했어요. 두 사람은 밤늦도록 시와 문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소이다. 준호는 이렇게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여인을 만난 것이 처음이어서 매우 즐거웠지요. 정말 신기해요. 저와 이렇게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날 줄 몰랐어요. 저도 그래요. 오늘 밤은 정말 특별한 밤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늦어지자 원령이 갑자기 불안한 표정을 지었소이다. 준호님, 저는 내일 새벽 동트기 전에 반드시 떠나야 해요. 왜요? 급한 일이 있으신가요? 그것은 말씀드릴 수 없어요. 하지만 반드시 떠나야 해요. 준호는 아쉬웠지만 원령의 사정을 이해하려고 했소이다. 그럼 내일 새벽에 떠나시더라도 오늘 밤은 푹 쉬세요. 고마워요. 그런데 혹시 제가 떠난 후에도 저를 기억해 주실 건가요? 물론이에요. 오늘 밤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원령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지만 여전히 뭔가 걱정스러워 보였소이다. 그럼 잠깐만요. 원령은 자신의 치마 안에서 작은 비단 주머니를 꺼냈소이다. 이것을 받아주세요. 저를 기억해 달라는 뜻으로요. 준호는 그 주머니를 받아보았소이다. 매우 고급스러운 비단으로 만들어졌고 은은한 향기가 났지요. 이런 귀한 것을 어떻게? 제발 받아주세요. 저에게는 그것만이 제가 여기 있었다는 증거가 될 테니까요. 준호는 원령의 간절한 부탁에 그 주머니를 받았소이다. 알겠습니다.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각자 방으로 들어가서 잠자리에 들었지요. 하지만 준호는 쉽게 잠들 수가 없었소이다. 원령과의 만남이 너무도 꿈 같아서 혹시 정말 꿈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지요. 정말 이상해. 원령 아가씨는 마치 내 꿈속에 나오던 그 여인 같아. 준호는 그렇게 생각하며 뒤척이다가 겨우 잠이 들었소이다. 그런데 새벽에 눈을 떠보니 원령은 정말로 사라져 있었소이다. 안방을 확인해봐도 아무도 없었고 마치 처음부터 아무도 오지 않았던 것처럼 깔끔했지요. 혹시 정말 꿈이었나? 준호는 의심스러워서 곳곳을 살펴보았소이다. 그런데 탁자 위에 글쎄, 어젯밤에 마셨던 찻잔이 2개 놓여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품에는 원령이 준 비단 주머니가 있었지요. 그럼 정말로 원령 아가씨가 왔던 거구나. 준호는 안도했소이다. 하지만 동시에 아쉬움도 컸지요. 그런 훌륭한 여인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던 것이었소이다. 며칠이 지나도록 준호는 원령 생각만 했소이다. 공부도 손에 잡히지 않았고 밥맛도 없었지요. 준호야, 무슨 일이냐? 요즘 왜 이렇게 멍하니 있느냐?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어보았지만 준호는 대답할 수가 없었소이다. 어머니에게 밤에 낯선 여인이 와서 함께 밤을 보냈다고 말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일주일 후 또 다시 밤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소이다. 준호님, 저예요. 원령이에요. 준호는 깜짝 놀라며 급히 문을 열었소이다. 정말로 원령이 서 있었지요. 원령 아가씨. 다시 오셨군요. 네. 저도 준호님이 너무 그리워서. 이번에도 원령은 하룻밤만 머물다가 새벽에 떠나겠다고 했소이다. 준호는 기꺼이 받아들였지요. 두 번째 밤에도 그들은 시와 문학에 대해 깊은 대화를 나누었소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원령이 좀 더 개인적인 이야기를 했지요. 준호님, 저는 사실
매우 외로운 사람이에요. 왜요? 가족이나 친구들이 없으신가요? 있긴 하지만 저를 진정으로 이해해주는 사람은 없어요. 준호님처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은 더더욱. 준호는 원령의 말에 마음이 아팠소이다. 저도 그래요. 지금까지 이렇게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을 만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럼 우리는 특별한 인연인 것 같네요. 맞아요. 정말 특별한 인연이에요. 그날 밤에도 원령은 새벽 전에 사라졌소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작은 편지를 남기고 갔지요. 준호님께 오늘 밤도 정말 행복했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원령드림. 준호는 그 편지를 보며 기뻐했소이다. 원령이 다시 올 것이라고 약속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계속 일어났소이다. 원령은 한 주에 한 번씩 나타나서 하룻밤을 보내고는 새벽에 사라지곤 했는데 낮에는 아무리 찾아도 어디에도 없었던 것이었지요. 준호는 원령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원령 아가씨는 낮에 어디서 지내세요? 그것은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그럼 다른 남자라도. 아니에요. 절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저에게는 준호님밖에 없어요. 원령은 간절히 말했지만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는 끝까지 비밀로 했소이다. 이런 일이 몇 달간 계속되자 준호는 점점 더 궁금해졌소이다. 그래서 어느 날 원령을 몰래 따라가 보기로 결심했지요. 그날 새벽 원령이 집을 나서자 준호는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소이다. 원령은 마을 뒤편 산으로 향했지요. 산 중턱에 도달한 원령은 갑자기 멈춰섰소이다. 그리고는 준호님, 왜 따라오셨어요? 준호는 깜짝 놀랐소이다. 원령이 자신이 따라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미안해요. 그냥 너무 궁금해서. 원령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이제 때가 된 것 같네요. 뭐가요? 그러자 원령은 숨을 가다듬으며 차분히 말을 잇는 것었어요. 제 정체를 말씀드릴 때가 된 것 같아요. 원령은 준호를 바위 위에 앉게 하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준호님, 저는 사실 이 산에 있는 절에 살고 있습니다. 네? 준호는 깜짝 놀라 되물었습니다. 그럼 스님이라고요? 아, 제가 머리는 이렇지만 법명은 따로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준호는 더욱 놀랐소이다. 그럼 여자 스님이란 말입니까? 네. 저는 어려서 부모를 잃고 이 절에 맡겨져서 스님이 되었어요. 하지만 저는 항상 속세의 삶을 그리워했지요. 특히 남녀 간의 사랑을. 원령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꿈속에서 한 남자와 시를 주고받으며 깊은 대화를 나누는 꿈을요. 그 남자가 바로 준호님이었어요. 뭐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꿈이 너무 생생해서 그래서 용기를 내어 찾아온 거예요. 준호는 말을 할 수가 없었소이다. 자신도 똑같은 꿈을 꿔왔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던 것이었지요. 근데 저도 사실 똑같은 꿈을 꿔왔어요. 정말이요? 네. 어떤 여인과 시를 나누고 대화하는 꿈을. 그 여인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목소리가 원령 아가씨와 똑같았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꿈으로 이미 만나고 있었던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원령은 계속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이어갔지요. 저는 스님이지만 준호님을 만나고 나서 속세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 커졌어요. 하지만 전 저를 떠날 수는 없는 것이었지요. 왜요?
저를 키워주신 주지스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 절을 지키겠다고 약속했거든요. 그리고 이 절에는 저밖에 없어서 제가 떠나면 절이 폐쇄될 거예요. 준호는 원령의 처지를 이해했소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모르겠어요. 저도 처음 겪는 일이라서.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새벽 예불 시간이에요. 저는 돌아가야 해요. 원령 아가씨. 준호님, 저는 준호님을 정말 사랑해요. 하지만 우리는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말씀하세요. 분명 방법이 있을 겁니다. 아니에요. 저는 스님이고 준호님은 속세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너무 다른 세계에 살고 있어요. 원령은 눈물을 흘리며 절로 돌아갔소이다. 그 후로 원령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지요. 준호는 매일 밤 기다렸지만 원령은 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원령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준호는 견딜 수가 없어서 직접 절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산 위의 절에 도착한 준호는 한 늙은 스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스님, 혹시 이곳에 원령이라는 스님이 계신가요? 늙은 스님은 놀란 표정을 지어 보였어요. 원령이라고요? 그런 스님은 이곳에 없습니다. 그럴 리가요? 분명히 원령이라고 하던데요. 그럼 어떻게 생긴 분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준호는 원령의 모습을 자세히 설명했소이다. 늙은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지요. 아, 그분이라면 그분은 원령이 아니라 해월 스님입니다. 해월 스님이요? 그렇습니다. 그냥 절에 머물고 있었지만서도 우린 그분을 해월 스님이라 불렀지요. 그분은 한 달 전에 속세로 떠나셨습니다. 아니, 속세로 떠났다니요? 네. 어느 날 갑자기 오셔서는 자신이 더 이상 스님으로 살 수 없다면서 어딘가로 떠나셨어요. 그 전까지는 참으로 모범적인 스님이셨는데 준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행여나 원령이 자신 때문에 절을 떠난 건 아닌지 싶은 것이었지요. 그럼 어디로 갔는지는 아십니까? 글쎄요. 한양 쪽으로 간다고 했던 것 같은데 준호는 급히 한양 쪽으로 향했소이다. 하지만 그 넓디 넓은 한양에서 원령을 찾기란 쉽지 않은 것이었지요. 며칠 동안 이곳저곳을 헤매던 준호는 우연히 한 여관에서 원령과 비슷한 여인을 보게 되었어요. 원령 아가씨! 준호가 부르자 그 여인이 뒤돌아봤소이다. 헌데 정말로 원령인 것이었지요. 준호님, 두 사람은 감격에 재회를 했소이다. 원령 아가씨, 왜 저를 떠나셨어요? 저는 더 이상 스님으로 살 수가 없었어요. 준호님을 만나고 나서 세속의 삶이 너무 그리워졌거든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모르겠어요. 저는 스님 외에는 다른 일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러자 준호는 원령의 손을 잡았소이다. 그럼 저와 함께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그저 스님이기만 했던 터라.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 같은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지요. 원령은 망설였지만 결국 준호의 제안을 받아들였소이다. 좋아요. 하지만 저는 많은 것을 배워야 해요. 함께 배워나가면 돼요.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함께 송림골로 돌아갔습니다. 준호는 어머니에게 모든 사정을 설명했고 어머니는 처음엔 놀라셨지만 결국 원령을 받아들여 주셨지요. 그럼 그 이상한 꿈들은 뭐였을까? 어머니가 물어보자
준호와 원령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소이다. 아마도 하늘이 우리를 맺어주려고 하신 일인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꿈으로 먼저 만나서 마음을 확인한 후에 현실에서 만났으니까요. 원령은 속세의 삶에 적응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바느질, 요리, 집안일 등을 배웠고 준호는 그런 원령을 도와주었지요. 그리고 준호는 과거 공부를 포기하고 대신 서당을 열어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원령도 여자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쳐 주었지요. 몇 년 후 두 사람은 정식으로 혼례를 치렀소이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축하해 주었고 두 사람의 특별한 인연에 감탄했지요. 정말 신기한 일이야. 꿈으로 먼저 만나다니. 운명이라는 것이 정말 있긴 있나 보군 그래. 원령은 이제 완전히 속세의 여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경 읽는 것을 좋아했고 마음을 평안히 하기 위해 매일매일 기도를 올렸습니다. 준호님, 저는 한평생 절에 산 것을 후회하지 않아요. 그 경험이 있었기에 지금의 평화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저도 원령 아가씨를 만나지 못했다면 이런 행복을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두 사람 사이에는 예쁜 아이들도 태어났습니다. 원령은 아이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해주었지요. 진정한 사랑은 현실에서 만나기 전에 마음으로 먼저 만나는 것이란다. 그리고 서로 다른 배경을 가졌다 하더라도 진심으로 사랑하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어. 준호도 아이들에게 가르쳤소이다. 때로는 꿈이 현실이 되기도 하지. 하지만 꿈만 꾸고 있으면 안 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용기를 내어야 한단다. 이렇듯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마을에서 전설이 되었소이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전생의 연인이었다고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늘이 점지해준 운명적 만남이라고 했지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세계에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사랑으로 모든 것을 극복했다는 것이었어요. 어느 날, 이미 중년이 된 준호와 원령 앞에 낯선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원령이 있던 절의 그 늙은 스님이었지요. 해월. 아니, 원령이구나. 늙은 스님은 원령을 보며 반가워했어요. 스승님, 어떻게 이곳까지? 너를 보러 왔지.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해서 말이야. 준호와 원령은 스님을 정중히 모셨소이다. 스님은 그들의 집을 둘러보며 감탄했지요. 정말 평화로운 집이로구나. 아이들도 건강하게 잘 자랐고. 스승님께서 가르쳐 주신 마음의 평정 덕분입니다. 원령이 공손히 대답하자 스님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어 보였지요. 사실 나는 네가 절을 떠날 때 걱정이 많았단다. 속세의 삶이 결코 쉽지 않을 텐데 하고 말이야.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준호님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래, 보니까 좋은 남편을 만났구나. 그리고 너도 스님 시절에 평화로움을 잃지 않았고. 스님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계속 이어갔습니다. 해월아, 사실 나는 네가 절을 떠날 때부터 알고 있었단다. 뭘 알고 계셨는데요? 너와 이 선비가 특별한 꿈으로 맺어져 있다는 것을 말이야. 준호와 원령은 깜짝 놀랐소이다. 아니, 그걸 어떻게 아셨나요? 나도 젊었을 때 비슷한 경험이 있었거든. 꿈으로 먼저 만나는 인연. 그것은 아주 매우 특별한 일이지. 스님은 자신의 이야기를 계속 들려주는 것이었지요. 나도 젊었을 때 어떤 여인과 꿈으로 만났었다. 하지만 나는 용기를 내지 못했기에 그 여인을 현실에서 찾지 못했지. 그래서 평생을 후회하며 살았어. 그런 일이. 그래서 너를 보면 내 젊은 시절을 떠올렸다. 너는 나와 달리 용기를 냈고
그 결과 이렇게 행복한 삶을 얻었구나. 스님은 준호에게도 말을 이었습니다. 선비님도 잘하셨소. 월령이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받아들여 주어서 고맙소. 저야말로 원령을 통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스님은 며칠간 머물면서 준호와 원령의 아이들에게도 많은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제 어머니가 스님이었다는 것이 정말이에요? 큰아들이 물어보자 스님은 웃으며 대답했지요. 그렇단다. 네 어머니는 훌륭한 스님이었어. 하지만 더 큰 사랑을 찾아 속세로 나온 것이었지. 그럼 엄마가 아빠를 만난 것도 운명이었나요? 그렇다고 할 수 있지. 하지만 운명이라고 해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야. 너의 부모님이 서로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단다. 스님은 떠나기 전에 원령에게 마지막 당부를 했습니다. 해워라, 너는 이제 완전한 속세의 사람이 되었다. 하지만 스님 시절에 배운 자비와 지혜는 절대 잃지 말거라. 네, 스승님.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특별한 인연을 소중히 여기거라. 모든 사람이 이런 운명적 만남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니까. 스님이 떠난 후 준호와 원령은 더욱 서로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시간이 더 흘러서 준호와 원령은 손자 손녀들을 보는 나이가 되었어.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이제 가족 대대로 전해지는 전설이 되었지요. 할아버지, 할머니를 정말 꿈에서 먼저 만났어요? 손녀가 물어보자 준호는 원령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소이다. 그렇단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꿈에서 먼저 마음을 나누고 그 후에 현실에서 만났단다. 정말 신기해요. 저도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요? 원령이 손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소이다. 꿈에서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란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분명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이라도 진정 사랑하면 함께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거라. 준호가 덧붙였지요. 그들의 손자 손녀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고 나중에 그들도 각자 아름다운 사랑을 찾게 되었다고 하지요. 어느 날 저녁, 이미 백발이 된 준호와 원령은 마당에 앉아 별을 바라보고 있었소이다. 여보,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해요. 물론이지.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 그날 밤 당신이 문을 두드렸을 때 그때 제가 정말 떨렸어요. 혹시 거절당하면 어떻게 하나 싶어서. 나도 떨렸어. 이런 아름다운 여인이 진짜 나를 찾아온 건가 싶어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떠날 때에도 함께였고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한 무덤에 묻어주었지요. 그 무덤 앞에는 작은 비석이 세워졌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소이다. 꿈에서 시작되어 사랑으로 완성된 인연. 준호와 원령, 영원히 함께 잠들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들이 묻힌 자리에서는 매년 봄이면 아름다운 꽃이 피어났다고 하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 꽃을 꿈꽃이라고 불렀소이다. 지금도 그 무덤을 찾는 연인들이 있다고 하오. 그들은 꿈꽃을 보며 준호와 원령처럼 아름다운 사랑을 하기를 빌곤 한다고 하지요. 그럼 여기까지. 낯선 여인과의 하룻밤이 평생의 사랑으로 완성된 이 이야기처럼 꿈이 현실이 되는 기적을 여러분들도 꼭 경험할 수 있길 바라면서 지금보다 더 행복할 수 있기만을 기원하겠습니다요. 그럼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번 이야기 들으신 분들 모두 행복의 나라로 뚝딱
재미있는 설아의 세상. 이야기 뚝딱. 오늘도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